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 있었던 부산 포르쉐 사건과 1965년 메사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마약 관리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봅니다. 명탐정 중년 코난, 자칭 타칭, 형법계의 언터처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8931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헐 마약. 전 무슨 미디어에나 나오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뉴스 보니 너무 많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좀 전에 이제 승재현 위원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보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난번에 우리 마약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마약을 했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MBC 100분 토론에서 물뽕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버닝썬 사태에 있어서 데이트 레이프 약물. 근데 이제 우리 이 범죄 다루는 분들 만나면 이래요. 아무런 인식 없이 지난번에 살인했잖아요. 오늘은 좀 성폭행 좀 해볼까. 이런 일반인들이 들으시면 무척 놀라실. 너무 섬뜩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네. 마약이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앞서 문자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실 때는 마약은 남의 나라 얘기, 영화 속 얘기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뭐 부산 포르쉐 사건도 그렇고 앞서 네네. 말씀하셨던 버닝썬 사건, 뭐 네네. 마약 연루 사건, 또 재벌의 뭐 자제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약을 막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근데 집행유예 받고 네네. 이게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이 사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부산 포르쉐 이게 사건. 지난달 14일이었죠. 네. 이제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칠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 뭐 제일 처음에는 그냥 뭐 간단한 마약이나 혹시나 다른 약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흡입했는 게 합성 마약이라는 것이고 예. 일반 그 합성 대마라는 것은 대마보다 평균 한 2배에서 많은 거는 7배, 8배까지 네. 환각 작용이 강한. 그냥 대마와 달라요. 그게 화학식이 대마와 다른 걸로 만들어져 있는 합성 대마 이런 어떤 형태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이 합성대마지 사실은 대마가 아니고 예, 향정이죠. 예, 향정성 의약품 막 예,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오로지 그 목적은 환각 작용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것을 하고 운전을 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고를 냈는 사람과 동승자 둘 다 네. 공동 정범 둘 다 똑같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네. 검찰에 구속 기소했는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좀 앞서도 살짝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동승자 그냥 네네. 옆에 탄 사람이 그냥 동승자가 아니라 사실 이 마약을 이 운전자에게 공급하고 먹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양 환각 상태인 걸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그런 정황이 많은 것 같은데 운전자는 구속됐는데 이 동승자는 불구속됐잖아요. 그 부분이 저도 왜 그런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사라든가 관련 그 계시는 분들은 좀 여쭈어봤는데요. 예. 뭐 특별하게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어허.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그 옆에 있는 동승자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대마 2g을 사고 필로폰 우리가 흔히 말씀해서 암페타민이죠. 예. 그걸 0.2g 그다음에 합성 대마를 0.5g을 어허. 해서 지금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이거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 이게 59조에 보면 이러한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네. 특히 이게 합성 대마라는 것은 그 2조 3호 감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어허. 해당되면 무겁죠. 1년 이상 같으면 1년에서 30년이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운전을 했는 사람이 위험운전치사상 윤창호법. 예, 윤창호법 강화됐다 할지라도 예. 1년에서 15년밖에 안 되는데 네. 오히려 마약을 가지고 그 마약을 매매하고 소지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했다면 훨씬 그게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법정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불기소가 되었다니까 여하튼 뭐 중요한 거는 불구속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그 불구속인지 구속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형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기 봐야 때문에 되겠네요. 한번 저희들이 눈을 똑똑하게 뜨고 예. 이 죄명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3213님 허참. 음주운전 걱정은 했어도 마약운전 걱정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네, 위험운전치사상이 음주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약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과 음주로 인해서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되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낮에 마약에 취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이번 사건. 마약류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일 텐데요. 네네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이후인 45년, 1945년부터 사실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네네, 시작됐다면서요. 많이. 예, 예. 이걸 조금 이제 저도 사실 이제 7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60년대 일은 잘 모르지만 저도 이 마약을 연구하면서 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메타돈 사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게 혹시 필로폰의 말뜻을 아십니까? 필로폰 일본 말이잖아요. 일본 말인데 그게 사실은. 히라보로는 일을 사랑하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필로폰을 맞으면 48시간, 72시간 자지도 않고 막 맞아요, 일을 맞아요. 열심히 하게 하는 막 이런 맞아요. 거라서 예. 사실 그 당시에 삶이 어렵고 척박하고 또한 그 당시에는 그 약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 아프고 탈라면 지금 북한에서도 양귀비가 어떻게 네. 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상비약이 네, 되고 네, 있는 네. 듯이 이 당시에도 그런 어떤 영양들 때문에 1954년에는 한 5만 명 정도, 66년에는 3만 6천 명, 68년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기록되는 바람에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 마약 중독자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65년에 이란 마약을 3대 악으로 척결을 하고자 했고 57년에 그래서 마약법까지 제정되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메타돈 사건이 이제 6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 메타돈 이게 합성 마약이잖아요. 네네네네. 당시에 이 메타돈 사태라고 부를 정도 이 네네네. 사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이것도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몰핀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몰핀의 대용으로 만들어진 합성이 되었는 그러니까 진통제죠, 쉽게 말해서. 진통제가 진통 되었는데 효과를 위해서. 예. 그게 이제 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마약으로 와서 진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23개 제약사에서 이 메타돈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아하. 그 집어넣어서 이게 뭐 혼합을 시켜서 해열 진통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비타민도 만들고 영양주사도 만들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딱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해열제였는데 이거 진통제였는데 이거 영양주사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에딕팅 중독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아하. 사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약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그 너무 잘 예, 들으니까 잘 듣고 예. 아픔을 싹 쉽게 해주고 하니까 네네네. 이걸 거의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독, 어딕션이 일어난 네.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 당시 이제 수사 결과, 그다음에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예.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23개 제약사에서 이제 한 20여 종의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그로부터 중독되는 사람들을 이제 조사했는 결과로는 네. 나와 있는 수치는 뭐 한 10,000명에서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인데 아시다시피 암수 범죄, 네. 숨겨져 있는 범죄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0만 이상 아하. 그 사람들이 중독되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독되는 분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석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광부분들이 많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더 익숙해지는 거죠. 쉴 수도 없고 빨리 강한 약 진통, 먹고 그렇죠. 이럴 때 다시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143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 그럼 제약사에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마약을 넣은 건가요? 약 많이 팔리라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는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경제적 목적이었죠. 아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아스피린보다는 훨씬 더 진통 효과도 좋고 굉장히 네. 기분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23개 제약사가 이걸 다 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국가소에서 부정진통제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게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셀파딘 메독신이라는 어떤 약이 있었는데 예. 그 약의 성분을 좀 살펴보니까 그 주사액이죠, 그게. 예. 거기서 나왔는 게 메사돈이 나왔는 거예요. 메타돈이 아이고. 나오니까 어허. 야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됐는데 네. 그 진행되는 첫 번째 제약사의 사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메타돈을 이용한 진통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의 약대, 국립대 약대생이 이제 이거를 만들었고 예.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제약사들도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진통 효과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묵인했는 게 보건복지부, 지금 같은 보건복지부 직원도 이걸 묵인했고 국회의원, 그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까지 이 부분을 묵인해서 사실 총체적인 아니 낭비- 잠깐만요. 지금 영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면 실제로 네? 일어났던 사건. 아니 실제 우리나라에서 예. 정부 이 마약을 단속하고 금지시켜야 할
보사부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네, 네. 오히려 개입됐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그 당시에 여당의 국회의원이 개입되었고 와. 그다음 제약사에 이게 정말 충격인데요. 23개 정도가 다 들어왔고 한 10만 이상이 중독되었고 그 분들이 다 사회적 약자라는 그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아하. 진짜 심각한 범죄였죠.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제약사 국도제약사 네, 국도제약사 사장 이름은 박인선. 박인선 사장. 네네. 그리고, 그리고 서울대 약대 출신의 임국선. 임국선 이 만들었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무계장으로 있었던 사람 보사부에 관련된 사람은 이재욱. 예, 양무계장. 양무계장이고 예. 그다음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던 신관우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 예, 수뢰 혐의로 이제 돈 받고 입건이 묵인해주고 되었죠. 봐준 거 아니에요? 네네. 야, 이건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그 이 정부의 묵인과 정치인의 개입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작사들의 사장까지 연루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지하까지 이 마약이 퍼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1013님 보건복지부는 왜 묵인을 해줘요? 뭐 결국 돈 받고 그렇죠? 뇌물 받고. 사실 마약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경제적 이익이 가장 확실한 범죄 중에 하나니까요. 2193님 와 너무 충격입니다. 영화 마약왕인가요? 근데 실제 마약왕이 현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면서요? 예, 이것도 정말 오늘 2193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예. 이게 80년대에 실제 마약왕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15년형을 받은 사람이 이황순. 네네라고. 이름은 좀 순하게 생겼는데. 그때 저희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 마약이 제조되었다라는 점이고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 제조되었고 그것도 부산에서 대저택을 만들어 놓고 마약을 만들었었어요. 영화 그대로네요. 예. 그리고 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검경이 그 이황순을 잡으러 갔을 때 정말 실탄으로 그 경찰들에게 대응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 그 송강호 씨 그 열연 예. 저는 그게 미국 영화 스카페이스를 그냥 모방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사실 뭐 현장에서? 중간에 약간 픽션은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는 분명히 그런 마약 왕이 존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제조되었고 네. 그 잡히는 현장에서 실탄이 사용되었고 그게 1980년대였다는 점이 지금 와. 생각해도 야 참 놀랍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정말 좀 학교에서 배워야 될 역사 시간에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검경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라고 네. 했는데 예. 사실 작년 2019년이죠. 서울 시내에 있는 호텔 안에서도 이게 제조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약은 그냥 마약 청중국이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덮어놓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거는 완벽하게 열어놓고 그런 어떤 위험 맞아요. 요소가 있는 곳은 정말로 제대로 된 엄혹한 단속 그다음에 엄혹한 법 집행이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마약 청정국 말씀 주셨는데 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마약 청정국이라는 데 집착하고 이걸 유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감추게 되고 단속도 좀 소홀히 하게 되고 실상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제일 고민했는데 아마 아편 전쟁의 교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걸 보고 예. 그렇게까지 청이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의 어떤 마약 아편으로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절대로 우리가 마약을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우리나라는 뭔가 클린하고 깨끗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 게 예. 지금은 마약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나서 마약을 사는 게 아니라 언택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과정이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약을 수요하는 소비자를 찾으면 네. 공급자를 찾을 수 있는데 예, 지금 예. 공급자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언택이 되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렇죠. 접촉도 안 하고 정조직으로 연락도 다 안 하고 되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마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하. 사기 쉽다. 그리고 싸다. 어허. 그리고 익명성이 주어지고 있다. 그게 SNS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방금도 마약 샀는 그 친구 B라는 그 동승자가 예. 텔레그램을 통해서 샀는 거거든요. SNS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 당국에서는 접근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텔레그램은 그 외국 회사하고 서버도 외국에 있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자기들은 절대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고객들의 사생활과 보안 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범죄자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조주뱅, 엠번방, 뭐 그렇죠. 마약까지 전부 그러네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4800님 문자 주셨는데요. 마약이 엄청 비싸지 않나요? 절이 퍼지는 거 보면 가격이 많이 싸진 건가요? 이것도 싸다고 얘기하면 괜히 안 되죠. 아니 홍보 효과 나는 것 같아서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조심스럽네요. 마약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조심스럽네요. 예. 예, 하여간 마약이 문제가 심각하고 가격은 관심 갖지 마시고요. 네. 이거 빨리 다 잡아서 어쨌든 크게 처벌하고 중독자는 치료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1130님 마약 구하기 쉬워진 것도 문제지만 처벌이 손방망이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유명인 딸도 LSD 밀반이 면류되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 받았더라고요. 이분 홍정욱 전 의원 딸이잖아요. 네네네. 지금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네네. 다른 마약 사범과 너무 편차가 크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뭐 그 전에도 뭐 그냥 나와 있는 그 수사의 내용이니까 그냥 네. 그 팩트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마약을 이제 대마를 했다는 게 있고 네. 저는 나왔는 것 중에서 LSD를 갖고 왔으면 그게 아까 말했던 필로폰의 한 30배 정도의 환각 작용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강한 강한 거기 효과가 때문에 있죠. 예. 사실 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되게 엄혹하게 처벌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외국 같으면 집행유예 말도 안 됩니다. 예, 미국이나 예. 영국, 유럽 같으면 이건 장기 징역형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조해서 수출해서 그러니까. 수입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예. 형량에 비해서 이제 낮게 나왔는 건 분명한 듯하고 네. 다만 이제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을 법원에서는 고려했는 것 매번 같아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마 국민들이 외우실 것 같아요. 초범의 미성년자 반성하고 있고 뭐 그렇죠? 네. 아, 부모가 마약이나 이게 성폭행이나 일부 범죄는 그거 전혀 적용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은 예. 국가기관에서 찾지 못해서 초범인 것이지 예. 절대로 그 디지털 성범죄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고 마약도 한 번 사용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레코드가 없는 것이지 맞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초범은 아니라서 그 음. 부분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요. 앞서도 많은 충격에 빠지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네네. 보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마약하면 아주 특수 일부 계층 뭐 범죄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라든지 이분들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셨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부산 뭐 포르쉐 그 광란의 질주 사건도 네. 그렇고 연예인들 그리고 뭐 재벌의 자제들 버닝썬 사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자면 거기다 최근에 더 충격적인 게 국민연금관리공단 맞습니다. 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력들 이 사람들이 그 대마 흡입 많이 했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준 거잖아요. 이렇게 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공개해야 되는데, 된다. 예, 밝혀야 저는 된다. 지금도 예. 마약 청정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덮여 있는 게 아니냐. 사실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마약청을 조금 만들어 마약청? 예. 했고 그게 왜냐하면 마약은 5단계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안에서 원재료가 만들어지느냐. 근데 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코카입은 없죠 우리가. 예. 그럼 두 번째 그것이 어떻게 수입돼서 들어오느냐. 그러면 수입선을 어떻게 그 막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정보기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과연 누가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첩보가 생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자에 대한 엄혹한 처벌.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 당국이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소비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치료죠. 치료하지 예. 않으면 또 나와서 또 마약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마태본부뿐만 아니라 식약청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봐야 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은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경제적 이익이라면 네. 이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박탈할 것이냐. 지금은 기소전 몰수 제도는 있는데 예. 독립 몰수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완벽한 특히 크립토커런시라 그래가지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뭐 지금 이게 사실 가상화폐. 손정우만 되더라도 그런 예. 걸 사용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하려면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국무조정실에 있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네. 이미 그런 어떤 종합적인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건 진짜 열어놓고 확인을 해야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마약이 아이고, 격증했다는 건데 정말 뭐 작년에 143명이었는데 지금은 239명, 67.1%가 늘어났다면 청소년한테 마약 공급하는 인간들은 정말 예.
정말 그거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좀 됩니다. 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해야 된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국가의 네. 책임자가 계시면 반드시 이 부분 좀 열어놓고 네. 좀 확인해 마약청 주셨으면. 그러니까 5가지 문제가 각각의 다른 기관에 산재돼 있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로 모아서 마약청 만들자. 예,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함께 저도 힘보태겠습니다. 2311님 마약 없고 범죄 없는 그날까지 이 코너 쭉 응원합니다. 화이팅!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